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원을 세우고 크게 나아가라. 대원 대취.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크게 원을 세우고 크게 나아가라. 크게 원을 세우고 크게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대원 대취. 오늘은 이런 한자성어에 맞는 주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 생의 공부와 습기와 원을 가지고 태어난다. 범어사 나간 낭백 스님이 동네 부사 조음으로 온 그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발보리 심진언을 외우고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부산 동네 범어사 너무나 유명한 절이죠. 부산 동네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이라고 불립니다. 선찰대본산. 이름에 걸맞게 용성, 동산, 동헌, 지호 대선사 같은 기라성 같은 선성들이 출석하셨던 총림사찰로서 지금도 그 선풍을 잘 개성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은 체계적이고 쉬운 법문으로 사부 대중의 큰 스승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선의 기원이 서린 범어사에서 저는 오래전에 1980년도 중반쯤 조계종 통합비국의 구족계를 당시 대율사이신 자운 큰 스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범어사에서 전해오는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끝에 있으니까 끝까지 잘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선 중기입니다. 범어사에 법포가 나간인 낭백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붙여서 쓰면 나간낭백 스님이 됩니다. 저는 이 법포가 무일이고 법명은 우학입니다. 그래서 무일우학이라고 붙여서 쓸 때가 많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넉자가 등장하면 다 그렇습니다. 경허성우, 태용성철 큰 스님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법포는 출가해서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은사 스님으로부터 하나 다시 더 얻는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본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간 낭백 스님은 범어사에 입산하여 부지런히 수행, 경전 공부도 하였지만 보시행을 해서 많은 복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에 의해 불교의 폐해는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어사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님들은 공부도 못하고 1년 내내 40여 종에 이르는 부역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이에 나간 낭백 스님은 당시의 사정을 뼈아프게 개탄하고 스님들에게 부역을 면제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 발언했습니다. 발언의 내용입니다. 부처님, 하루라도 속히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는 큰 벼슬에 올라 도 닦는 스님들이 관건 구속과 혹사 없이 도를 닦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소서. 나간 낭백 스님은 보시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면서
많은 복을 지었습니다. 그리하면 다음 생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지금의 금정구 부곡 3동 기찰마을 부근에 우물을 파서 행인들에게 식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을 개간하여 행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기가를 명쾌했습니다. 또한 기장으로 넘어가는 칼치제에 초막을 지어 고개를 넘는 사람들에게 집신을 삼아 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줄인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보시하는 마음을 내면서 원력을 세웠습니다. 스님은 자기가 그 원력을 실천할 구체적 내용을 유서로 남겼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는 다음 세상에는 고급 관리가 되겠다. 그래서 부모사에 순찰차 들어올 때 지금까지는 모든 관리들이 일주문 앞에서 말에서 내렸지만 자신은 이보다 훨씬 아래인 하마비가 있는 의상교 다리 앞에서 내리겠다. 둘째 유서입니다. 둘째는 내 자신이 서던 방을 봉해두라. 그 문 안에는 이 문을 여는 자가 이 문을 닫은 사람이니라. 계문자 시 폐문인이라는 글을 써둘 것인즉 아무나 문을 따지 마라. 셋째 유서입니다. 다음 생에 사찰의 어려움인 부역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참으로 소박하고도 간절한 발언이었습니다. 나간 낭백 스님이 입적하고 40년 세월이 지났을 때 동네 부사로 조엄이라는 분이 새로 부임 부모사를 찾았습니다. 조엄은 1719년에서 1777년까지 산 실제 인물입니다. 일본 통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고구마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부모사를 찾은 이 조엄은 관리가 일주문까지 말을 타고 올라오는 지금까지 관례를 깨고 의상교 하마비가 있는 이 아래쪽에서 말에서 내려서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례를 돌아보면서 조엄은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찾는 범어사인데 낯설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내력을 묻는 중에 과거 나간 낭백 스님이 서던 방문 앞에 이르러서는 끌리는 게 있었던지 봉해놓은 방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뜯고 보니 그 안에는 이 문을 여는 자가 이 문을 닫은 사람이니라 라는 스님의 친필 유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낭백 스님의 열반하신 세월과 자기 나이가 일치함을 알고는 조엄 동네 부사는 자신이 과거 나간 낭백 스님임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엄 동네 부사는 스님들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부역을 완전히 혁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어사에는 그 환생의 주인공인 조엄 존재의 증거로 순상국, 조공음, 혁거사, 폐영, 세불망단이라는 비석이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또 가보면 있습니다. 조엄은 분명히 낭백 스님의 후신으로 태어나 조선 영조 당시 동네 부사가 되었고 전생에서 서원한 다짐을 이 생에서 실현하였습니다. 조엄은 동네 부사로 선정을 베풀어 경상감사, 관차사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엄은 평생을 통해 많은 불사를 후원,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간 낭백 스님과 순상국 조엄 거사의 실제 이야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 있는 존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윤회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윤회하면서 그 후신은 반드시 전생의 습기와 원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이 생에서 지은 좋은 일, 적선의 결과는 다음 생에 분명히 선의 과보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선인선과입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생 살면서 사는 듯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참선, 정진도 열심히 하면서 나도 불교를 위해서 뭐 좀 좋은 일 해야겠다는 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일 좀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 현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 자기 살림의 미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무일생활 법문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구독, 권선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부처님 정법을 포교하는 큰 공덕행이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